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절에 아주 어릴 적 어머니의 품을 떠나 맡겨진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속세를 떠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출가자의 길을 걸으며 살아왔습니다. 나이 40이 된 지금도 그는 가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련한 마음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출가자의 모습이지만 마음 깊숙이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스님은 세상을 인식하지 못할 때 절에 맡겨져 그때부터 함께 살아온 도반이 있었습니다. 도반은 그와 같은 절에서 함께 공부하며 자라온 친구로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속세의 나이도 동갑인 그들은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으며 어디를 가든 함께 했습니다. 절밖의 학교도 똑같이 다녔으며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그 스님과 도반은 책을 읽어도 같은 책을 읽어야 했으며 윗분 스님으로부터 법문도 함께 앉아 배웠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예불을 드릴 때도 항상 함께 했습니다. 이런 그들이었기에 서로를 너무도 잘 알았고 어느 것 하나 다르게 구별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도 닮았음을 기뻐했습니다. 굳이 그들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외형의 모습, 즉 얼굴이 다른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도 친하게 여겼고 서로를 위하며 자랐습니다. 같은 자연 속에서 같은 집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며 살아온 것이지요. 나이가 20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큰 스님께서 두 도반 스님을 불러 세상 공부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각각은 걸망 하나를 짊어지고 각기 목적지도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둘은 헤어지며 손을 맞잡고 건강하라고 인사하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산문을 나선 스님은 전국을 돌며 여러 곳을 구경하고 대차를 찾아 큰 스님들로부터 설법을 듣고 견문을 넓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깊은 산중에 있는 조용한 절에 몸을 맡긴 채 뭔가를 이루어보려, 뭔가를 얻어보려 정진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본사로 가야 할 시간이 되어 아쉬움을 남긴 채 그 절을 떠나야 했습니다. 스님은 그 절에 머물던 자신의 마음을 종이 한 장에 빼곡히 적고는 자신보다 앞서간 스님들이 그곳에서 정진한 후 남기고 간 글들을 정성스레 읽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도반이 이미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흥분 속에 도반이 남겨두고 간 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과 모든 것을 함께 해온 쌍둥이 같던 도반은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헤어질 때만 해도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서로에게 영원히 그 마음 변하지 말고 지내자 약속했는데 서로의 세계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전혀 합의를 이룰 수 없는 먼 거리에서 존재했습니다. 모든 것이 같다고만 믿고 살아온 둘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도반이 모양이 예쁘고 아름다움을 말하면 자신은 빛깔의 고움과 아름다움을 말했습니다. 도반이 사람의 본질적 목표가 얻는 것이라 말한다면 자신은 사람의 본질적 목표가 나누는 것이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도반의 글을 읽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인정하며 살아온 둘 사이의 같은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저만치 먼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20년을 똑같은 환경에서 모든 것을 공유해온 그들이 서로에게서 배반 아닌 배반을 느껴야 할 정도의 차이를 발견했다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특히 그것이 내면의 것이라면 누구도 자신과 같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한 채로 그 떨어진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를 낮추고 그를 높이는 그런 이해일 수도 있으며, 알게 모르게 수천 년을 굳어져 온 우리의 관습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켜가려는 소중한 마음들이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겠지요. 현대 사회는 이전에 비하여 각자의 개성이 더욱 강하게 표출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합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앞서 이야기한 스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스님과 도반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각과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취향,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용을 넘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스님이 도반의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만나고 교류하는 사람들에게 서로의 다름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배울 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스님과 도반이 각자의 길을 떠났지만 그들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의 목표는 팀워크를 강화하고 협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이해, 즉 스님과 도반이 각자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님이 수많은 세월을 흘러 굳어져 온 관습을 받아들이고 지켜가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님과 도반이 각자의 길을 떠나면서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며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만의 길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